대선 때니까 이 대선과 관련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거티브와 검정의 사이를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거티브는 해서는 안 되고요. 검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보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안 후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 후보가 그간에 했던 말과 삶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해봐라고 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고 뭉개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제기했고, 안 후보는 나름대로 답했고,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증거가 오리무중입니다. 안 후보는 저를 선관위에 고발했고, 저는 검찰까지 갔다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안 후보 측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입장을 표명해서 화를 냈고요. 검찰은 적절하게 저보고 안 후보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엄해하기 위해서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명의식에서 했다 해서 무혐의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제가 안 후보 측이 내놓은 증거 자료를 좀 보자 이랬지만은 그 증거 자료를 저한테 보여줄 리가 없죠. 그래서 왜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검찰에 갖다 냈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3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안 후보의 측근 인사의 지역위원회에서 벌어진 렌트카 떼기, 즉 렌트카로 경선 투표하는 날 사람을 실러 날란 것은 그건 안 후보 측이 관련됐는가는 아직 전혀 입증이 안 됐습니다. 좌우간 국민의당에서 광주에서 벌어진 렌트카 떼기는 명백하게 검증돼야 될 잘못이고요. 또 그 부분이 안 후보 측과 관련이 있는지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조폭을 이야기를 해서 자극적으로 어제 오후부터 계속 검색어 상위에 올려놓은 그 부분은 저는 사진 하나로 막연히 조폭과 관련 있겠지라고 소설을 쓰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검증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검증은 약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용기가 있으면 대선 후보들에게 다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어떤 이 기자는 전화가 와서 내가 답을 안 하겠다. 저는 기자들한테 일체 답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기자들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뭔 자료를 얻을 건가 이런 생각은 접어버리길 바랍니다. 나중에 답을 안 하니까 어느 캠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그런 일 없으니까 끊는다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기자들이라는 인간들이나 언론이라는 인간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특정 캠프에 줄을 서서 마치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저는 또 다른 흑막이 있을 수 있는 검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검증하는 부분을 제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소신이지만은 안철수 후보의 경력 관리를 이명박 측에서 해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 상당히 이 보호를 받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안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언론이 꺼리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느 언론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저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검증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 풍토에서 사실은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검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자신이 공적인 인사로 살아갈 거라고 예측되기 전에, 즉 내가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즉 아주 일반인인데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을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욕망이나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수준이나 인성이나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고위 인사가 이렇게 임명을 되려고 하면 미국에는 FBI나 또 더 나아가서 감사국 또 더 나아가서 재무성 등이 총 출동을 해서 검증해야 될 인사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 대상인 사람들에게 받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그 항목이 200~300가지가 됩니다. 당신은 마약을 한 적이 있느냐, 일생 동안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느냐부터 온갖 걸 다 묻습니다. 당신은 이 집 밖에서 병을 들고 술을 먹은 적이 있느냐, 당신은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린 적이 있느냐, 집 앞에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거나 동물을 학대한 적이 있느냐, 오만 글을 다 묻습니다. 술은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느냐, 상습적 음주를 하느냐, 그런 걸 다 묻고요. 나중에 그 항목 중에 하나라도 거짓으로 드러나면 공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이 허위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공직자들은 과거에 그 사람의 가정부를 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실제 불법 이민한 가정부를 고용했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서 대법관에서 누락된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금을 갖다가 절약하는데 이 꼼수를 썼다라는 부분이 들통이 나서 고위공직 임명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뭐 어릴 때에 성폭행이나 마약 복용 전력이 있어서 또 탈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마초는 공공연하게 하는 부분이지만은 공직자가 될 사람이 과거에 그 부분을 복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그러지 않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걸 속였다면 공직에 탈락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자주 났냐라고 이웃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묻기까지도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열심히 나가서 이 사친의 PTA입니까? 뭐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직에 가는 사람도 가서 또 사고를 치는데요. 한국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 장관 총리가 되겠다라는 사람, 인사청문회를 총괄해야 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무슨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빙당하거나 카드를 잘못 쓴 것은, 업무용 카드를 실제 업무가 아닌데 쓴 것은 뭐 큰 죄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의료보험을 제대로 안 내고 편법으로 했다든지,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은 비일비재하고, 부동산 투기는 아예 그냥 결정적인 사유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위장 전입 또한 결정적인 사유가 제대로 되지 못하며, 논문 표절을 한 것은 어느 정도는 봐주는 분위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다하며,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은 아예 공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도 없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조차도 솔직히 대한민국만큼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 일정하게 검증에 통과한 사람만 선출직에 나가도록 걸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나 소나 나와서 대통령이나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지 못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로 딱지를 샀다. 정말로 못 사는 사람 동네에 가서 저거는 딱지 대상이 아니면서 딱지를 샀다. 대통령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렇다면요. 일반인들 다운 계약서나 딱지 산다. 그거 뭐 문제냐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지를 어떻게 사는지 다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스탠다드 표준이 워낙 부패하고 더러워서 그런 거는 다 하니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하고 국민 스스로가 이런 죄에 면죄부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투기 안 하고 딱지 안 사고 다운 계약서 안 쓰고 위장 전입 안 하고도 평생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고요. 집을 팔고 살 때 세금을 제대로 잘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들 수준이 그 모양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요. 저는 명백하게 범죄거나 범죄에 가깝거나 완전히 도덕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철거가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 지불하는 부분인데 그걸 그 지역에 살지도 않던 사람들이 재개발하는 데 가서 딱지를 사가지고 집을 갖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확보하는 거 그거 뭡니까? 아파트 제값 주고 사야지요. 왜? 철거민한테 주어지는 딱지를 갖다가 사가지고 아파트를 삽니까? 자, 아파트를 사면서 그냥 한 개 다 사면 되지 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나눠서 또 삽니까? 이 두 개 다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대학 교수로서 임용이 되려면 한마디로 논문을 제대로 쓰고 경쟁을 해서 돼야지. 무슨 벤처에서 돈 좀 벌면 무슨 석좌 교수가 되고 무슨 한국의 최고 대학의 대학원장이 순식간에 돼버립니까? 여기에 정치적인 압력이나 지원이 있지 않았나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 문 후보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 할 때는 10조 20조 단위의 부채를 털어주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변호사 할 때는 이 저축은행에 카드 부채 채권의 채권 추심 연장을 담당하는 다량 계약의 수임자가 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부패를 척결하자고 하면서 자신이 변호사를 할 때는 파상 관제인으로서 유병헌에 대한 부채를 받아내야 될 건데 금융부채를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 받아냈다. 그건 반성할 부분이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를 할 때 벤처 기술 하나 개발해냈다고 그걸 가지고 당시 다 하는 수법이라고 BW 신주인수권부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회사채를 시세 장외 거래가가 있는데 상장하기 전에 주식은 장외 거래가가 시세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스톡옵션처럼 신주인수권부 회사채로 받고는 나중에 그 신주인수권부 회사채를 인수하는 가격을 시세가 아닌 시세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그걸 인수를 했다면 그것이 적합하냐는 겁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지저분한 일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질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산증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최태민을 앞에 세워서 대기업에 돈을 뜯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최태민이 하던 수법을 그대로 하려다가 사단이 나서 오늘날 저 모양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대기업이 잘 보이려고 줬었겠지만은 주고 난 다음에 이득을 보려고 할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번에도 삼성, 이재용, 롯데 등이 SK 등이 돈을 주고는 그 대가로 각자 면세점을 따거나 경영권을 승계하고 국민연금을 자기 회사 이 주총에 동원해서 자기한테 찬성을 시켜서 경영권 승계에 좀 쉬워지려고 했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깜빵에 있는 총수를 석방시키려고 했다든가 이런 대가로 다 돈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자,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서민의
예? 신용불량자의 등까지 쳐먹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예? 어떤 주식 인수 권리를 이용해서 나는 훨씬 싸게 해먹고 그래서 내가 재산을 상장시켜서 1000억대씩 얻고 그 과정에서 조사받은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날 대선 출마하니까 넉 달 전에 있던 1000억대인 재산이 오늘날 2500억 가까이 되버렸습니다. 오늘 시세로요. 자,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안 후보는 절반을 기부하고도 대선 나오기 전에 7, 800 사이밖에 안 되던 재산이 지금 절반 기부하고도 25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봉이 김선달이고 화수분이지 않습니까?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또 반쪽해 갖고 내도요. 다음에 또 나오면 안 그럼 대통령 이번에 되면 또 2배로 뛸 겁니다. 이게 맞냐라는 거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돈을 올려줬냐? 주식에서 벌은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이 1500억이 늘어났으면 반대로 반드시 1500억이 까져서 지금 실현된 개미 투자자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옳게 유지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옳은 대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자식들 집집마다 대학 나와가 취직이 안 돼가지고 하물며 고등학교 나온 자식은 비정규직이나 알바, 대학을 나와도 비정규직의 알바에 지금 자식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부모가 전국에 수백 수천만일 건데 내 자식은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미국에 인턴으로 보내서 파슨스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 공교육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자식은 미국의 시애틀로 팔로알토로 필라델피아로 최고급 코스로 미국의 파라군 같은 데서만 교육을 시키면서 호화교육을 시키는 부분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대통령 되겠다고 안 나왔으면 그냥 돈만 밝히는 변호사거나 돈만 밝히는 벤처 기업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뭐 욕도 안 해요. 요즘 돈 잘 버는 사람이 대빵이고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뭐 돈 번다고 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누가 욕이나 합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하겠다니까 대통령을 하면 지버릇 개 못 준다고 옛날에 부정하게 돈을 벌었거나 부정하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특혜나 특권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또 권력과 유착해서 권력이 밀어주는 재미를 좀 받거나 권력과 유착해서 힘 좀 써봤으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겠습니까? 더럽게 행사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돈과 권력 이런 부분에는 인간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하는 것은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고요 해답을 구해야 되고 답을 하지 않거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요 나는 문재인 지지한다, 안철수 지지한다, 홍준표 지지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좀 비판하면 듣기 싫고 그럴 건데요. 자, 그냥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당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느냐?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어야 되고 끝없이 털었어요. 정말 회초리로 빨가 벗겨놓고 진짜 소금 동량이라도 시켜서 회초리로 팰 정도까지 충격을 줘야 대통령이 되면 조금 바뀔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 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내 더러운데 그래 잘못했다 치자. 되고 나서 한번 보자.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나서야 되고 전 국민이 제보해야 되고 전 국민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마치 그러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줄 선 사람에게는 무조건 한마디로 뭐가 씌인 것처럼 무슨 무단 들린 것처럼 신내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요 국민 전부가 정신을 차려서요
정치인들을 믿지 말고 파헤쳐야 정상으로 갈까 말까 한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